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 박현경 교수입니다. 원래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다 채워야 정상적인 아기라고 하고요. 다 채우지 못하고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아가를 미숙아라고 하고요. WHO에서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가를 미숙아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의학적으로는 재태 기간, 즉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을 중심으로 37주 미만을 일컫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한 가지 요인으로 되지는 않고요.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산모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인간의 몸에서 호르몬 자체 균형을 깨트리니까 그래서 미숙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전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첫째 미숙아를 출산했던 부모는 두 번째 임신할 때는 꼭 산과적 모니터링을 잘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출생아 수는 줄지만 미숙아 출생률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원인은 출산 시기도 놓치고 그리고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여자들 몸의 균형이 깨지고 조산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임신 과정 동안 가령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어서 자궁경부의 길이도 점차 짧아지고 자궁경부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 열려 버릴 것 같다. 그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질이나 자궁 쪽에 감염이 생겨서 균이 타고 올라가서 양수를 파열시키는 경우는 엄마는 무증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숙아 분만인 경우는 응급 상황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미숙아는 어느 한 장기만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 자체가 미숙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출생하면 호흡 보조도 필요하고 뇌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위장관도 미숙하니까 수유 같은 거요, 분유 선택 등등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콩팥도 미숙하고요. 그래서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든 기관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들어가 있는 인큐베이터를 보시면 마치 엄마의 자궁 속 환경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습도도 거의 100%에 맞게 조절이 될 수 있고요. 외부의 소음과도 차단이 될 수 있게 돼 있고요. 밖에서의 유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안에 체중을 잴 수 있는 저울도 들어가 있고요. 엄마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기도 100% 습도를 좋아하지만 균도 모일 수가 있어서 감염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소독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단 아기들은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들이 이동식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검사는 뇌 초음파를 통한 뇌출혈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한 심장의 기능과 심장의 기형 유무, 그리고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콩팥이라든지 장의 상태를 보는 그런 검사들이 주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기가 잘 크고 잘 성장하고 감염 소견은 없는지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아가들은 뇌 혈관이 실처럼 굉장히 미약하고 얇습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도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폐포가 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숨을 잘 못 쉴 수 있고요. 만삭으로 태어났으면 태아 구조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닫혀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미숙아들은 엄마 뱃속이라고 생각해서 뱃속에서 가지고 있는 태아 구조물을 자꾸 유지하려고 합니다. 동맥관 같은 것을 계속 열어놓으려고 해서 그거로 인한 부작용도 생기고요. 다른 소아나 어른들은 저희가 장염이라고 하죠. 그러면 배 좀 아프고 설사하고 좋아진다면 미숙아들은 괴사성 장염 또는 장이 천공이 됩니다. 성인이나 일반 소아들보다 더 위중하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질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령 동맥관의 크기가 작은 사이즈로 열려 있으면 조금 기다려 봅니다. 왜? 아기가 엄마 밖이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혹시나 저절로 다치지 않을까. 반대로 동맥관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합병증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다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약물을 쓰든지 결찰술로 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뇌출혈은 나중에 아기가 뇌성마비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성인 같은 경우는 두개골을 열고 들어가서 출혈 부위 흡수해내고 터진 부위가 있으면 꼬매고 근데 아기는 그런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뇌출혈이 생기지 않게끔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한다든지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약물 시도들이 있긴 한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의사마다 그리고 센터마다 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괴사성 장염으로 온 경우 천공이 됐다. 그럼 복강에 장으로부터 나온 공기가 차면은 아기가 위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미숙아는 피부가 안에 혈관이 보일 정도로 투명합니다. 그 다음 만삭아에 비해서 털이 많이 나 있기도 하고요. 눈이 붙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손바닥에 주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만삭아인데 주름도 형성이 돼 있지 않고 만삭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완벽하게는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40주를 다 못 채우고 32주에 낳았다. 그러면 엄마가 원래 예정일이 8주 후셨죠. 즉 2달째 퇴원해도 정말 다행인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기들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느 장기에 위중한 합병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기약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들은 또는 고위험 신생아들은 퇴원 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던 검사들의 대부분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가령 뇌출혈이 있던 애는 뇌초음파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필요하면 MRI도 봐야 되고요. 미숙아 망막증으로 눈도 손상될 수 있어서 눈도 봐야 되고요. 초극소 미숙아가 아닌 경우는요 90%에 육박할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신생아 전문 의사들을 많이 양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엄청나게 높였어요. 두 번째는 신생아 중환자실 집중치료센터 지역화를 했습니다. 서울로 올 필요가 없게끔요. 위중한 아기를 살리는 기술이 전국적으로 또 전파되고 노하우가 또 축적되면 더 많은 애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이 잘 보여서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미숙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혈관, 중심, 정맥관을 잡는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미숙아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 좋아졌습니다. 뇌출혈이 생겨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병원도 있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 에크모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에크모를 하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한 환자가 있을 때 온갖 정보를 인공지능을 반영해서 가장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찾아내는 그리고
굳이 피검사를 하지 않고 복잡한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 아기가 심장병이 생길 확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하기도 하고요. 기저귀를 분석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을 찾아냅니다. 이 아기가 단기적으로는 괴사성 장염에 안 걸리겠구나, 폐혈증에 안 걸리겠구나, 나중에 자폐가 안 걸리겠구나 이런 거를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크는 애들이 있고요. 과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성장 곡선에 표시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 상담도 해주고 조치도 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유에 섞어서 고열량 분유를 먹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발달 장애도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여러 가지 발달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기가 4개월만 돼도 발달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가 굳기 전에 조기 중재를 하는 거죠. 많은 애들이 진짜 기억에 남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숨도 잘 못 쉬고 어떻게든 보존적인 요법으로 하루하루 끌어봅시다 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기 상태가 좋아지고 그 아기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 하고 있다고 할 때 너무나 감동스러웠고 아기를 포기하지 않게끔 했던 그 과정이 머릿속에 생각나서 그 아기가 기억에 남고요. 미숙하게 태어난 이룬둥이라도 미숙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상으로 태어난 아기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미숙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 안 될 것 같지만 많은 위인들, 아인슈타인, 나폴레옹, 처칠 이런 유명하고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났던 부분들이 이룬둥이로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숙아라고 해서 무조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훌륭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과 끈기와 사랑을 가지고 이룬둥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시면 더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